우리 226쪽 봐요. 이주대책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칩니다. 누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시행자가 수립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지정권자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자,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요.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자. 밑줄 그어 놓습니다. 이주대책은 누가 수립 시행하자? 시행자가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법조문이 말이죠. 이주대책 수립은 시행자가 한다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무에 들어가면 이주대책 수립하는데 무척 피곤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육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립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수립하는데 슈퍼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동네 슈퍼인데 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하게 안 하고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 이주대책은 시행자가 수립한다. 이것만 알고 시험장 가면 됩니다. 자, 선수금 들어가겠어요. 자, 토선위에서 선수금 나오죠? 선수금 누가 땡겨 쓴다? 시행자가 땡겨 쓴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죠. 자, 조성토지 밑줄 그어요. 자, 가로 열고 원형지라는 표현 나오죠? 원형지에 밑줄 긋습니다.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쳐요. 자,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뭐였어요? 일부 채권이니까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선수금은 어차피 분양받는 토지나 건축물로 이걸 뭐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다 땡겨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걸립니다. 일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금은 승인 등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건 봐요. 자, 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시행자는 이제 반드시 승인받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바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승인 밑줄. 자, 승인하면 무조건 누구다? 옳지. 인가하면 또 누구다? 옳지. 모두 다 지정권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만 이제. 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이렇게 공급을 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어차피 공급받는 자고 이용하는 자니까 돈은 다 땡겨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전부 일부를 땡겨 쓸 수 있는데 이 선수금 수령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지. 잘 이해를 해줘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오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오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시행자는. 어느 시점이냐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나와야만, 사업 계획이 나와야만 그때 땡겨 쓴다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걸로 만들겠다 하는 게 실시계획이에요. 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갖다가 받고 나서 땡겨 쓸 수 있는 거야. 이 내용이 안 나와버리면 땡겨 쓸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시행자도 이 원칙은 민간시행자가 됐든지 공공시행자가 됐든지 둘 다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된다고. 저렇게 이걸 알아야 저렇게 두고 내 토지가 이쪽으로 분양을 공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 선수금 납부하겠다 이게 확신이 쓰잖아요. 이런 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공공시행자만큼은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도 즉 실시계획 인가 전에서도 땡겨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조건이 하나가 딱 붙는데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 땡겨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다 하면은 학교가 3개인데 뭐 120억 든다.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도로 설치하는데 면적은 얼마고 또는 공원 설치하는데 면적이 얼마고 얼마의 비용이 46억 든다. 뭐 70억 든다. 이게 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땡겨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수금 수령의 이원적 구조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칙은 공공도 실시계획 인가 후에 땡겨 써야 되는데 실무는 인가 전에 다 땡겨 쓴다고. 이걸 이원적 구조라 그래. 선수금 수령에. 자, 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보겠어요? 공공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위에 나와요.
자, 나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밑줄 그어야죠.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이게 공공이 그래, 민간이 그래? 공공이 그렇잖아. 공공. 또 민간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안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 너무 크게 얘기했어 우리 선생님. 관심 안 준다 그러니까. 자,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밑줄 그었어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야. 자, 100분의 10 이상 네모 딱 엮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수령할 때도 반드시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다 하면 안 돼요. 개발계획 수립고시요. 이게 나왔을 때 그때 적어도 10% 이상의 소유권은 공공시행자도 확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사용동의 포함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권한확보죠. 동의서 포함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소유권이 아니고 동의서 포함하죠.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별표 쳐요. 우리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땡겼을 수가 있어요. 원칙은 안 됩니다만은. 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는 말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밑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밑줄고요. 이걸 실시하여. 자, 국토기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밑줄,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공공시행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해놨어요? 예. 자, 별표 한번 쳐놔요.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정해서 이때 공공시행자는 선수금을 실시계획 인가 전에 땡겼을 수 있다는 거. 자, 밑에 갑니다. 민간사업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에 그야죠. 자, 별표 쳐놔요.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민간사업시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실시계획 인가 전에 땡겼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만 땡겼을 수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1, 2, 3 묶어요. 요건 충족이라고 써놓습니다. 1, 2, 3번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때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1호를 보겠습니다.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 소유권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다 하면 말소 들어가야 됩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공공시행자는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민간은 무조건 100% 자기 땅 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걸 담보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밑에 2번.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자, 밑줄 그어요. 공사 진척률이 얼마 이상해야 돼?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해야 돼요. 자, 이게 뭘로 나왔느냐? 100분의 20으로 나왔어요.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거. 틀린 거 고르게. 이게까지 내면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가. 10% 이상해야 한다. 이때 땡겼을 수 있다.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동그라미 칩니다. 보증서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닫고 제일 끝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지정권자에게 제출 밑줄 그어요. 우리가 이제 선수금을 납부했는데 직장이 이제 부산 쪽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 여기 필요 없어요. 나 여기 안 살래요. 선수금 냈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게 없게. 그래서 이제 보증서 제출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할 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뭐를 갖다가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 얼마? 100분의 10, 10% 이상. 자, 세 번째는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증서. 자, 소유권은 100%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증서를 제출하자. 이렇게 됐을 때 실시계획 인가 후에 땡겼습니다. 그렇게 잡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른쪽 가죠. 원형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원형지 들어갑시다.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공급 들어가는 겁니다. 원형지 들어가요.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치고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컴팩시티 건설입니다. 작은 신도시 복합도시 건설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승인하면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다. 자,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이자가 바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인데, 이자가 누구냐? 1, 2, 3, 4, 5 나오죠?
밑에 1, 2, 3, 4, 5 암이 처리된 부분 나와요. 묶어놓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써놔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우선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이 경우,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이 경우, 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자,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로 한정한다. 3분의 2 이상을 조성토지로 공급해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시가지가 조성이 됩니다. 자, 3분의 1 동그라미 치고, 원형지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 채권하면 몇 분의 몇? 2분의 1. 발행규모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는, 자, 1, 2, 3 다시 묶어요. 밑에서 1, 2, 3 다시 묶어요. 1, 2, 3 다시 묶어가지고 이걸 공공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시국기지에 해당이 되죠. 보여요? 시국기지. 그래요? 공공시행자죠. 그런데 공공시행자 중에서 뭐가 하나 빠져있는데, 이게 빠져있다. 시국기지 중에서 정부 출연기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출연기관 써놓고 X 해놔야 됩니다. 공공기관 옆에. 자, 공공시행자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이게인데 봐봐. 1, 2, 3 이렇게 나오지. 공공기관만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라고, 저기 정부 출연기관 저기는 있지.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써놓고 X 하자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분명 모음은 있었는데 동창이 갔다 왔나? 아, 못 찾은 게 이번뿐이요. 맨날 그러면서 그래. 또 마치 이번만 그런 것처럼. 자, 4번 봐요. 4번. 4번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이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이 말 나왔죠? 공모 동그라미. 000 이렇게 갈 거야. 000. 자, 원형지를 학교 공장 밑줄 두 줄, 공장 동그라미. 따라서요. 000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000 공공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 000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000 공공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 000. 자, 원형지 공급계약이에요. 자, 봐요. 뭐 공급계획 작성해서 제출하겠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 아니니까. 작성 제출 봅시다.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 밑줄 그어요.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 밑줄. 그래서 같이 제출해 승인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봐요.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밑줄 그어요. 원형지 공급 계획 밑줄. 원형지를 공급하다 개발하는 자죠. 원형지 개발자라 그럽니다. 개발자 밑줄. 자, 하는 사항과 원형지 공급 내용 밑줄 그어요. 개발자와 공급 내용 같이 포함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원형지 승인식이 나옵니다. 원형지 공급 승인에서 승인식이 나와요. 자, 승인 신청을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네모 별표.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네모 별표.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밑줄. 원형지 공급 승인은 개발 계획 수립 후에요. 그죠? 거기 개발계획 수립한 후야? 실시계획인가 후야? 개발계획 수립 후지? 그죠? 실시계획인가 후에 원형지 이걸 갖다가 승인하자. 공급계획을 승인하자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개발계획에 이게 3순환에 갈 거야.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거 할 거야. 시행자, 시행방식,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기수, 임순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3순환이요. 기대해도 돼. 3순환도 나갈 게 엄청 많다는 거야. 별표 칠 부분이 3순환에도 있다니까? 왜? 책 덮어버리지 마? 자, 봐요. 기대해도 돼요. 공법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게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도원, 교환, 보복기재에서 원형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원형지에 관한 내용이 개발계획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후에 이 원형지를 갖다가 공급에 관한 내용을 승인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기에서 나오니까 개발계획 나오고 나서 승인하자, 이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실시계획 인가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자,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는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자, 3번에 실시계획 반영 나오죠.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해야 된다. 실시계획 내용 반영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 자, 넘어갑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등 이렇게 나오죠. 봤어요? 자, 1번 선정 방법 나와요. 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밑줄 긋고 수의계약 네모였고 별표 칩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우선 선정 방법 앞에다가 별표 쳐놔요. 크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000으로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수의계약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여러 명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 학교도 뭐 사립학교 여러 명 나올 수도 있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쟁입찰이야.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원칙은 수의계약인데 다만 동글배기 치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밑줄 긋습니다. 경쟁입찰 네모였고요.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 밑줄 긋습니다. 2번 이상,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합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자, 잠깐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2번 이상 유찰됐다 하면은 무조건 관용적으로 수의계약 갑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경쟁입찰이 됐든지 뭐 추천 방법이 됐든지 2번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2번 이상 유찰됐다 하면 관용적으로 뭐다? 수의계약 간다. 딱 잡아야 돼요. 2번 이상 유찰됐다 하면은 무조건 뭘로 간다? 수의계약 간다. 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공급가격 나오죠? 공급가격 요것도 별표 칩니다. 별표. 원형지 공급가격은 네모 딱 넣고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밑줄 긋습니다. 감정가격이죠.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쭉 밑줄 그어놓고 협의하여 결정 네모에 그어놓습니다. 협의 결정입니다. 잠깐만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 OX. X라니까 협의 결정이야. 결론은. 감정가에서 협의 결정이야. 잠깐 그 지문 나왔어요. 시험 문제 출제된 건데 이거 어렵게 나온 거야. 이해를 조금 하고 하자고. 이해를. 이웃들에도 이해를 조금 하자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조성토지공급은 이 포인트 잡아야 돼요. 원칙 어떻게 공급한다? 원칙 감정가에서 네트 경쟁이 잘 갑니다. 이게 지금 시골이었는데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원칙 감정가에서 네트 경쟁이 잘 가요. 요 내용 지장산업 삼성물산 이런 내용을 조금 떠올려야 돼. 원형지 공급 들어가. 원형지는 시골이 도시적이 되어지야 보니까 원형지 공급 가격 어떻게 들어가냐면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똑같이 감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적이 됐으니까 감정가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자와 협의 결정 들어가는 거야. 일반 경쟁입찰한다. 이자들끼리 경쟁입찰한다. 말이 안 되잖아. 내용 아시겠어요? 감정가에서 협의 결정. 이거 잡아주셔야 돼. 네. 출제됐어요. 자, 업무 범위 밑줄만 커요. 자, 매각 제한 갑니다. 별표 5번. 매각 제한 별표. 원형지 개발자는 밑줄 긋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기출 써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10년의 범위에서 10년 동그라미 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자, 다음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1, 2번 묶어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 공사가 끝났으니까 5년이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계약 밑에 2번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니까 10년입니다. 아무튼 5년, 10년
이내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의 권리입니다. 매각 제한에 걸려요.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거 기출됐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기출이 안 되느냐? 그 밑에 다만. 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줄 찾았어요? 다만 맨 앞에 찾았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치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 원형지에서 시험 문제 이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와버렸어. 왜? 근데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올해는 수용 사용 방식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거예요. 제가 26회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나왔고 27회에서는 어느 파트에 나왔고 25회에서 어느 파트에 나왔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 중점을 둬야 될 건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할 겁니다. 나눠 드릴 건데 그걸 할 건데 선생님들은 보시고 작년에 출제된 게 아니고 25회나 26회에 출제된 게 27회 이때 출제된 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다 보면 다 안 돼. 그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 들어가야 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수용 사용 방식에서. 그러면 재작년에 됐거든. 27회에. 그러면 27회 수용 사용 방식이 됐고 28회 안 됐지. 그러면 29회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 80%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수용 사용 방식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칠 거니까 그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지. 자, 봐요.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다만 이렇게 나오죠? 다만 별표 쳤어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찍습니다. 올해 이거. 자, 이주용 주택 밑줄 두 줄 동그라미 1번. 공공문화시설 밑줄 두 줄 동그라미 2번. 자, 가로 열고 원형지를 기반시설 용지 밑줄 두 줄 동그라미 3번. 임대주택 용지 밑줄 두 줄 동그라미 4번. 이 네 가지예요. 이주용주택, 공공문화시설,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무슨 놈의 주택 용지나 시설 용지 등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요걸로써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거는 매각 제한에 안 걸립니다. 승인받고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용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공공문화시설, 기반시설 용지나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이 원형지는 뭐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없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밑에 6번 공급 승인의 취소 등 이렇게 나오죠. 찾았어요? 잘 보세요. 이거 다 유효도록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만약 나오면 또 맞춰야 된다고. 자, 지정권자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돼요. 동그라미 한번 쳐봐.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쳐보고. 자, 밑에 봐요. 7번 공급계약의 해제 나오죠. 해제 사유 나와요. 시행자는 이렇게 나오지.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자, 행위 주체가 위에서는 6번에서는 지정권자고 밑에 7번에서는 시행자라고. 차이점 알겠어요? 에? 뭔 말했냐고? (6번) 봐봐. 공급 승인의 취소 등에서 지정권자는 이렇게 주어가 시작되잖아. 근데 봐봐. 7번 동그라미 1번에 해제사유 시행자는 이렇게 출발되잖아. 이 내용이 바꿔주면 안 돼. 시행자 자리에 지정권자 들어가고 지정권자 자리에 시행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지금 그게 구분이 좀 가냐고. 가요?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네. 정말. 입장 곤란하면 대답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윽박 지르면 또 삐지고. 잘 보세요. 제일 밑에 거부터 볼까요? 7번부터. 해제 사유 나와요. 자,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자는 지정권자야 시행자야? 시행자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아예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것부터 해요.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1, 2, 3, 4 이렇게 딱 나오죠.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입니다. 자, 1, 2, 3, 4 묶어놓고 자, 1번 보세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 정한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긋고 착수해서 차개 동그라미 칩니다. 차개 동그라미 치고
자, 2번 오행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세부 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부분 밑줄고요.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밑줄 지연해서 G자에 동그라미 쳐요. 자, 3번 갑니다. 공급받은 토지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자, 이 부분 밑줄고요.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3자에 동그라미 쳐요. 자, 4번 갑니다.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 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자,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위반해서 반에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착지 3반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반 착수하지 않는다. 착지 3반 지연한다. 착지 3반 3자에게 매각한다. 착지 3반 위반한다.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반. 자, 다시 올라갑니다. 6번 왼쪽 다시 갔어요. 6번. 자, 지정권자는 시행자는 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밑줄 취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밑줄 거요. 자, 지정권자가 직접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야, 요구하는 자야? 그렇단 말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직접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시행자예요. 에?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자가 누구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니까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2자에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밑줄 시행하지 않는다. C자 동그라미. 자, 3번에 시행자 원형지 개발자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행해서 2자에 동그라미.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면 이씨 착지 3반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이씨 지정권자가 뭐 어떤 조치사항까지 외우라고 하면 이것까지 어떻게 공부해? 이씨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니야.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시정요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시행자는 시정요구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원형지 개발자에게,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시행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밑줄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기까지 밑줄 그었습니다. 물론 의견 제시는 가능하고요. 자, 이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행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OX. X라니까 시정요구 2번 이상 해줘야 돼. 사전경고를 좀 해주고 여기 안 되면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 밑에 조성토지 공급 가겠습니다. 자, 조성토지 공급. 요 내용 그림 떠올려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조성토지 공급 판교 신도시 원칙 어떻게 공급한다?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이차 간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예의가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이거 갈 겁니다. 자, 우선 조성토지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29쪽 제일 밑에 공급 방법 봐요. 원칙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의 동그라미.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갑니다. 경쟁입찰. 밑줄 2줄. 냈다 감정평가에서 경쟁입찰 가요. 자, 감정가격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230쪽에 나와요. 230쪽 가겠습니다. 230쪽 보세요. 우선 가격평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원칙 나와요. 원칙 동그라미 치고 조정토지는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이 네모일까요?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가는 겁니다. 이게 조정토지는. 자, 판교 신도시. 자, 그 다음에 경쟁입찰의 평가 기준 봐요. 밑에 밑줄 한번 그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들어갔습니다. 230쪽 제일 밑에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거기까지만 밑줄.
최고 입찰가를 갖다가 입찰가액을 쓴 자를 낙찰자로 하겠죠.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다시 원위치해요. 229점.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서를 작성하겠죠. 자, 시행자 가로 열고 지정권자인 시행자인 경우는 자기가 자기한테 제출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제외하고,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 자, 공급계획 작성 변경 밑줄 지정권자에게 제출 밑줄 긋습니다.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세 번째 줄 같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해야 됩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공적으로 확인받자 이 취지입니다.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돼요. 자, 여기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니까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이거예요. 행정적인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공급 기준 가겠습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쭉 밑줄 긋고 별표 크게 쳐놔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자, 조성토지 공급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아니면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그렇단 말이야. 이거 봐요. 이걸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조성되잖아. 이게 실시계획에 조성되는 거야. 그래,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틀린다. 중요하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포함됩니다. 실지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경우 시행자는 구두기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 밑줄. 자,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 밑줄 동그라미 1번, 공급 조건 부여 밑줄 동그라미 2번. 자격을 제한한다, 공급 조건 부여다 하면은 기반시설 설치 때문에 그렇다. 요 정도만 이해 한번 해주고, 그 밑에 자, 공급 방법 가겠습니다. 원칙은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이죠.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딱 치고 추천 동그라미 치고 추천 방법이라고 써요. 추천 동그라미 치고 추천 방법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지금 추천 방법으로 가자 한 내용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에도 불구하고, 즉 원칙 경쟁입찰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천 방법 네모에 꿇었습니다. 추천 방법 네모.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가 1회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추천 방법으로 분양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1, 2, 3 딱 묶어놓고 이게 바로 추천 방법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밑줄.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얼마예요?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가로 열고 임대주택 건설용지 포함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위에 바로 공공사업 시행자가 1회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하는 경우 막 이런 말 나오죠. 그냥 임대주택 건설용지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냥 뭐 공공사업 시행자가 꼭 이거 구분 안 해도 그냥 임대주택 건설용지다 이렇게 잡아요. 추천 방법으로 가자. 자, 3호를 보겠습니다. 아, 2호 공공택지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공공택지. 자, 이것도 추천 방법으로 가자. 자, 3호 갑니다. 3호에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밑줄. 자, 공장용지 밑줄. 아, 이거 많죠. 지금 추천 방법으로 가는 게 많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 건설용지, 무슨 놈의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이거 다 못 이루겠죠. 그래서 하나는 꼭 잡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단독주택용지야. 단독추첨 이렇게 갈 거야. 일단 따르세요. 단독주택용지, 단독추첨, 단독추첨, 단독주택용지, 단독추첨. 단독주택용지는 우리 추천 방법으로 간다. 수계약 간다. 추천 방법으로 간다. 경쟁입찰 한다면 틀려요. 이거 하나는 지금 잡아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별표 수의계약으로 가자. 또 이것도 예의죠. 앞에서도 예외, 여기에서도 예외입니다. 수의계약 네모 딱 엮고 별표 쳐요.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정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거 기출 써놓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조성토지 공급 신청량이
신청량이 동그라미 칩니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죠. 초과 동그라미 쳐요. 신청량이 초과할 때입니다. 원래 현대건설밖에 없었는데 뭐 LG 자이아파트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요. 건설업자들이. 이게 많아져 버렸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천 방법으로 갑니다. 추천 방법 내워 따른다 밑줄 거예요. 원래 수의계약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청량이 초과해버린다. 신청량이 초과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간다? 추천 방법으로 가겠다. 경쟁차로 간다 하면 틀려요. 원래 수의계약 가려고 했었던 거니까 추첨으로 가는 겁니다. 밑에 1호부터 10호까지를 앞에서 땅 묶어 놓습니다. 앞에서 연결해서 수의계약이라고 써놔야 되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중요하다.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학교용지 밑줄 긋습니다. 공공청사용지 밑줄 그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청 상무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공공용지 밑줄 그었어요. 자, 밑에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밑줄 그어놓고 아까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할 때만 이제 추천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수의계약 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거 밑줄만 그어요. 제가 펼치는 부분만 좀 알아놓고 자 3호 가겠습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유산의 토지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유산의 토지 공급 밑줄. 이건 뭐 수의계약 가야 되겠죠. 거기에 변전소 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변전소 그 유지관리하는데 고자에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관리실 지을 수 있도록 좀 수의계약한다.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번 가요. 5번 별표 토지상한 채권 네모에 꺼놔요. 토지상한 채권을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하고는 일단 수의계약 해야 되겠죠. 자 그거 별표 치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니까 토지 규모 및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춰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밑줄 그어요.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공급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장형 필지라 그래요. 가늘고 긴 필지를 얘기합니다. 쓸모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토지 소유자가 갑이란 말이죠. 이게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어떤 토지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 이 말이야. 이거 가지고 야 네가 가져가거라. 이렇게 해서 인접토지 소유자하고 수의계약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번 별표칩니다. 9번. 자, 9번입니다.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밑줄 2 이상 유찰된 경우입니다. 제가 관용적으로 아무튼 2번 이상 유찰됐다면 관용적으로 뭘로 간다 그랬어요? 수의계약 갑니다. 다시 한번 2번 이상 무조건 유찰됐다면 뭘로 간다? 수의계약 간다.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자 오른쪽 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내용이에요. 야 감정가에서 추첨으로 가자. 감정가에서 수의계약 하자 해도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 이하로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광주광역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면 광주광역시장은 감정가 이하에서 상무고등학교 이하에서 수의계약 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다는 말은 왜 그렇게 웃고 있다? 개그도 안 했는데 실성실성 웃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정신감독이 조금 필요해요. 특히 비 올 때 그러신 분은 빨리 가봐야 돼. 이 정신과 여기 의원 있더라고. 시간 많으니까 괜히 실성실성 웃고 다니면서 혼자 뭔 말하고 다니고 빨리 가봐야 된다. 자 지금 감정가 이하로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이어주셔야 돼. 어떻게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죠? 제가 정신이 없나? 지금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231쪽 갑니다. 학교 등의 공급 학교 등에 있어서 학교용지 등의 공급 가격 특례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야 돼요 우선. 자 시행자는 학교 밑줄 2줄 동그라미 1번 폐기물 처리시설 밑줄 2줄 이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동그라미 2번 폐기물 처리시설 이거 뭐 공익시설이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돈 되는 시설이 아니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자 이렇게 되어져요. 초등학교 들어오는데 뭐 운동장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이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요. 파주 운정 신도시 공급하면서 이주단지 조성을 문산에 했어요. 이게 절반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문산에 이주단지 조성하면서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놔요. 그어놨어요. 어디에서 그러냐. 1번 공공청사입니다. 밑줄 그어요. 광주광역시청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이 들어갔구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2번에 사회복지시설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쳐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다. 유료시설 제외 밑줄.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유료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틀리죠? 유료는 제외됩니다. 제외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맞추냐고 이런 걸 다. 광역기획권 지정권자도 몰라 죽겠는데 너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무슨 놈은 뜨끔하죠. 광역기획권 지정권자 안 물어볼 거예요. 편하게 마음 계시죠. 그냥 편하게 마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임대주택이란 말도 나오죠. 4번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런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구나. 그러면서 수의계약으로도 갈 수 있고 추천방법으로 가는 것들도 있다. 뭐 이렇게 임대주택의. 자, 그 정도만 체킹합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제일 밑에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래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밑줄 두 줄 거예요.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우리 광주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뭐 전기자동차 뭐 이런 특성화 사업들이 있죠.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산업단지 개발할 때 이런 때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이에요. 전주 같은 경우는 탄소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탄소. 저기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 산업. 뭐 지역의 특성화 사업입니다. 자, 유치 등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뭐 특성화 사업이다 지방에 뭐 이렇게 되어지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수용 사용 방식이 끝났습니다. 자, 밑에 문제 풀겠어요. 9번 27이 나왔던 거죠. 28이 출제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여 지정권자여. 그렇지. 모든 시행자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간 시행자만이 하면 틀려요. 지정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지워야 됩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틀렸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 아무렇게나 출제해버린 겁니다. 아무렇게나 출제. 이제 뭐 농지법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걸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이렇게 출제하면 우리가 성의 없이 공부한 것도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출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멋대로 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3번.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선생님들 수용, 보상 이런 내용은 토지보상법 있죠? 그걸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목록고시 세목고시죠. 네모였건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네모였고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다. 3번 정답.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오행기 면적은 000. 자, 3분의 1이죠.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을 3분의 1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자, 5번에 보면 시행자가 토지자간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밑줄 그어놓고 채권이니까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입니다. 3분의 2로 나와서 틀렸네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봅니다. 1번 수용 사용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자, 밑줄 그어요. 집단적인 조성공급 밑줄 긋습니다.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맞아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2번, 공공시행자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밑줄 그어요. 자, 환조 용령 수용 사용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예,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1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4번,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록 고시 밑줄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그어놓습니다. 맞아요.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합니다.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같은 말로 이해하자 그랬죠? 맞습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 갑니다. 틀린 것은 뭐냐? 채권 떠올려야 돼요. 나비 왼쪽 윗날개 떠올라요. 원할 때 발행한다. 그죠? 뽀승뽀승에 걸린다. 김영식이다. 발조조 기억나요? 예, 들어갑니다.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맞습니다. 토지대금의 매수대금의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죠. 일부 동그라미 치고 따라서 발행 규모는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밑줄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니까 토선이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죠. 맞아요. 맞습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밑줄 긋고 끝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맞죠? 3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 밑줄 민간. 민간만이 보증받고 모두 승인받습니다. 기억나요? 예, 맞습니다. 4번,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기록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승인은 무조건 지정권자. 맞아요. 맞습니다. 자, 5번, 토지상한 채권의 이율은 이율 동그라미 치고 발조조 왼쪽 윗날개죠. 발에 걸립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됐어요?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의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조조 이발조조 발조조 발조조 발행자가 정합니다. 5번이 틀렸죠. 3번 갑니다. 토지상한 채권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토지상한 채권은 시행자가 김영식 증권 김영식 동그라미 쳐여 발행할 수 있다. 맞죠? 시행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토지상한 채권 원부를 비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토지상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있다가 됩니다. 있다가. 3번 틀렸어요. 4번, 토지상한 채권은 질권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자, 5번에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른쪽 위에 4번 선수금 갑니다.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뭐냐? 자,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줘야 된다. 100분의 10이죠. 밑에 민간시행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주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 원형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하면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땡. 공공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만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다. 틀리죠?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에서 틀립니다. 2번 정답. 자, 3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원형지 세 글자니까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 있어서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맞죠? 자, 4번.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계약일로부터 10년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맞아요. 5번.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상대방 공공공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여러 명 나올 수 있으니까 경쟁입찰로 가고 2번 이상 유찰됐다면 관용적으로 수의계약 가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넘어가서 6번 문제입니까? 6번 문제죠. 자,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관계가 먼 것은 뭐냐?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착지 3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기억나요?
1번 오행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이 수정한 착수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개 동그라미 칩니다. 착지 3번 갈 거예요. 2번 오행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 계획에 수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한다. 지연의 밑줄 지혜 동그라미 쳐요. 착지 3번 갈 겁니다. 3번 공급받은 토지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매각합니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3자의 동그라미 쳐요. 4번 오행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자,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내면 어떻게 지정권자가 뭐 좋지 않은 사항까지 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5번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 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판에 동그라미 칩니다. 착지 3번이 아닌 것은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각종 승인을 취소하고 지정권자가 해제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지 시행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 밑에 7번 가겠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조성토지는 여기에 수정된다고. 이 그림으로 눈으로 암기하자고. 눈으로.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로 잡아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 2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에 따르며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원칙입니다. 3번 단독주택 용지는 추첨 방법 단독 추첨 기억나요? 4번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입니다. 맞아요. 5번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환지 방식 1교시만 하고 마무리를 더 칠 겁니다.